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는 특별한 온도탑이 세워졌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2달 동안 나눔의 마음으로 달구어지는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전남의 목표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14억 원인데요. 모금액이 다 채워지면 온도가 100도씨까지 올라가는 탑입니다. 첫날인 오늘 한전 KPS가 2억 5천만 원을 처음으로 기부했고요. NH농협은행 전남본부가 1억 원, 전남도의회가 1억 100만 원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나눔의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워지는 계절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자는 목소리가 어쩐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시죠. 전례 없는 고물가의 고환율, 길어지는 경기 침체 때문에 지갑을 꽁꽁 닫아야지 살겠다 싶어서인데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꼭 등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얼굴 없는 천사들. 이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요. 그 마음들이 또 기적을 이어가게 합니다. 지난해 사랑의 온도탑도 기부금 모금 기한 훨씬 전에 100도씨를 달성한 걸 보면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올해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기적은 많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면 된다는 것도 기억하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8년 동안 여수 역사 달력을 만들어온 여수 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와 함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정 소식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만나보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1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광양부터 가보겠습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원래는 골프장 부지 매입이 좀 잘 안 되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지역 협력 방안을 문서로 남겨달라, 확실히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착공식도 미뤄진 상황이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착공식이 인근 주민대책위와 사업 시행자 간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 주민들 간의 협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지역 일부에서는 사업의 연내 착공이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주 28일로 예정되었던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착공식이 이 황곡과 고략동 등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정리되지 않아 연기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광양시와 LF 디저트는 앞서 지난 11월 18일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이 대책위원회가 설명보다는 요구사항 논의가 우선이라며 행사를 중단시키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습니다. 예. 주민대책위는 리조트 조성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명문화한 뒤에 사업에 착공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요구안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협력사업 추진, 광양시민 대상 리조트의 할인 혜택, 또 공사기간 마을 식당 우선 이용, 또 지역의 인재장학금 후원, 황곡마을 세대별 상수도관 인입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마을 주민들의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시행사인 LF 리조트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던데 협의 진행 상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면서 LF 리조트와 대책위원회는 지역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협의를 일단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 대책위원회는 회사 측 요청에 따라 12월 초까지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네. 이 지역 일부에서는 양측이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이 착공식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착공식 연기 상황에 대해 광양시는 이 대책위원회가 최근에 구성돼 아직 주민들의 요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착공식을 강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또 주민들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 상생 방안 논의 결과에 따라 착공 일정이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에어포트 리조트 측도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해 사업에 반영하고 착공 연기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해당 사업 지난 9월 이 전남도의 지정을 받아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에어포트 리조트가 광양 황금동과 황길동 일원 207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3,7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 내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여수 시내에서 통학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 지역 일부에서 사업이 졸속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남도 교육청이 12월 중 이 여수시 동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지역 일부에서 이 방학을 앞두고 있고 또 한 달 만에 타 지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남도 교육청은 여수를 포함해 순천 등 전남 도내 시 단위 지자체의 전체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시의 동지역 학생까지 통학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전남교육청은 당초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지만 시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12월에 여수에서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이 전남도교육위원회 연말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시범 사업 지연이 사업 전반에 졸속 추진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고 있고 또 이 불과 여수에서 한 달 사이의 시범 운영으로 이 전남 지자체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의 시범 사업 그마저도 겨울방학이 포함된 12월. 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전남도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전남도 교육청은 시범 사업과 관련해 여수시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했고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올해 재정 지원이 없어 교육청 예산으로 12월 한 달 동안 여수 지역을 시범으로 지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차량 세대를 순환형으로 지원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지 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다음 내년에 사업을 전면 추진할 계획이고 당초 계획은 지자체와 사업비를 공동 분담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이 지자체들의 재원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가 30% 정도를 분담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한 달 정도 12월 한 달간의 여수에서의 시범 운영으로 이 특색이 좀 다 각기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순천 소식입니다. 전남도 의회의 전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순천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고요. 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전남도 보건복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순천의료원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공공의료원의 새로운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순천의료원에서 환자 이용률이 저조한 소아과나 가정의학과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전남도가 이 공공의료원을 이 암치료 특화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또 순천시가 지역구인 한숙경 도의원은 전남도가 겸직 금지에 대한 이 전수조사를 했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4월 순천의료원에서 직위 해제당한 순천의료원 직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전남도의 의료원 운영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네, 순천의료원의 물품 구입을 위한 입찰 과정이나 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도 의원들의 여러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던데요. 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은 순천의료원이 특정 장비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가 입찰 대신 일부 업체들만 참여해 입찰을 진행했고 또 경기 침체인데도 병원에서 수입산 물품을 구입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박문옥 도의원 역시 순천의료원 운영의 적자를 줄이고 이 병원 이용률을 높일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다만 박 의원은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유가족을 상대로 이 장례식장이 과도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일부 도의원들은 이 감사 과정에서 순천의료원에 지난 4월 인사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순천의료원 측이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며 감사실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 달력이 이제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이맘때 필요한 게 아마 다들 지금 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 달력입니다. 여수에서는 이맘때 아주 특별한 달력이 나옵니다. 여수 역사 달력 오늘 여수라는 달력인데요. 오늘이 2025년 12월 1일인데 발생한 연도는 다 다르지만 어떤 해 과거의 12월 1일에 여수에서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 이걸 기록해 놓은 달력이자 또 소중한 책입니다. 이 달력을 매년 만들고 계시는 분을 특별히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실 많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름이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그렇죠. 저희와 연이도 깊잖아요. 예. 오랜만에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청취자 여러분께. 예. 저는 여수문화방송이 남해방송이었던 1970년도에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네. 웅변으로 방송과 라디오 방송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웅변이요? 예, 50년 제 시민운동을 여수 MBC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네. 여수 MBC와 네. 함께 라디오 방송을 여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 50년이라는 시간,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긴 시간 동안 또 시민운동도 해 오시면서 또 교직 생활을 또 함께 해 오셨어요. 예, 학교 선생을 했죠. 초등학교 선생님 예, 하셨다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또 시민운동을 하는 게 뭔가 언뜻 잘 이게 매칭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유, 그 교사가 예. 여수 사람이기 때문에 여수에 살고 있으니까 네. 여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죠. 그럼요. 아유, 그때 대표님을 만난 학생들이 아주 복이 많은 학생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꼭 그런 것만 아니겠죠. 예. 반성이 자, 많이 됩니다. 아유, 여수 역사 달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여수 이 달력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에 맞춰서 여수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달력입니다. 그래서 365일 매일매일 각자의 그 칸에 빽빽하게 그 사건들이 막 작게 적혀 있는 달력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이 12월 1일인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여수에 어떤 일들이 적혀 있는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1944년으로 가볼까요? 네, 이게 다 12월 1일에 벌어진 그렇죠. 일입니다, 여러분. 예. 수산학교가 국동으로 이전했죠. 국동 캠퍼스로요. 1946년에는 여수 보육원이 생겼고요. 예. 1952년에는 여순 사건으로 그 서시장에 불에 타서 예. 그 기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서 서시장을 복원했는데 시장세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120명의 시장 상인들이 진정서를 낸 날이 오늘 12월 1일이었습니다. 1952년 12월 1일이었고요. 예. 그리고 1954년도에는 여수 북초등학교가 시작됐고요. 네. 1968년에는 여수 전신 전화국이 설치됐고 1977년도는 석창사거리에서 지금 시청까지 오는 시청로가 만들어진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예. 날이기도 하고요. 1980년도에는 3일면이 3일읍으로 예. 돌산면이 돌산읍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게 하루에 12월 1일에 다 1980년도에 일어난 있었던 일이죠. 거고요. 예.
1992년도에는 안타까운 소식으로요. 네. LG화학의 VCM 공장에 용접 작업을 하다가 압력 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1997년에 여천 시사가 발행됐고 2002년에는 KC환경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보조 연료가 유출돼서 시민들이 걱정을 한 날이고요. 네. 2011년 오늘은 여수내통 뉴스 창간일입니다. 그 여수내통 뉴스의 초대 대표가 네. 접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예, 예. 2012년 오늘은 정부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공로로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한 날입니다. 오. 2023년에는 여순 사건 사적지를 운행하는 1019 여순 버스가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 12월 1일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여수 역사달력입니다. 아니 오늘 여수 이 달력 없었으면은 이걸 그냥 다 누가 지나쳐 다 버릴 기록을 뻔했죠.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와, 12월 1일만 이렇게 사건이 그런 것은 많았던 아니죠. 겁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이렇게 여수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어느 문헌이나 기록으로 남겨 있는 그날을 찾아가지고 임진왜란 때 일어난 날도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것도 다 그 날짜를 찾아갖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일 오래된 역사는 몇 년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여수? 아니 날짜가 나와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일본의 엔닌이라는 스님이 예. 중국을 갔다 오면서 안도에 잠깐 들렸다가 간 그 날짜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다 기록해 둔 거죠. 최대한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는 예, 거예요. 기록이 역사입니다. 그럼요. 아, 정말 소중한 역사책 그 자체인데 이 여수 역사달력을 만들어 오신 지는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2017년도에 2018년 달력을 만들었으니까 네. 8년째입니다. 8년째. 예. 그래요. 들어보니까 이 내년 달력은 이미 지금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한 지 일주일째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달력이 신상 달력이죠. 신상 달력 사실 저희가 좀 누구보다 빠르게 또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저희 내년 달력 짜잔 따끈따끈한 신상 달력을 저희가 선물로 받았는데 내년 달력 지금까지 달력과 다른 좀 특별한 달력이라고 들었어요. 뭐가 좀 특별하게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 내년 2026년은 예. 세계에서 처음으로 예. 섬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여수에서. 그것도 여수에서요. 예. 그래서 365 생일섬을 갖고 있는 여수에서 세계 섬 박람회를 개최하는 2026년을 맞이해서 네. 우리 365 여수 생일섬들을 널리 소개하는 그런 오. 섬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365. 그 섬 달력도 어떻게 보면 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섬 달력에서 특별한 점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일단 이 달력에 월별 그림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섬이에요. 그렇죠. 그 섬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비록 좀 작습니다만은 우리 박근세 섬 사진 작가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을 이 달력에 올렸고 예. 그 섬에게 생일을 부여했고 생일을 부여했어요. 예,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했고 그래서 네. 사람과 섬이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세계 섬 박람회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날짜에 맞게 또 섬을 소개하는 내용들, 섬에 관한 역사들이 그 달력에 나와 있죠. 아니 그래서 보니까 1월뿐만이 아니라 그 12월 말까지 전체 달력에 날마다 특정 섬이 적혀 소개돼 있습니다. 1월 1일은 어디일까요? 1월 1일 보니까 오동도네요. 오동도. 1월 여수 관광의 시작은 오동도이기 때문입니다. 오, 그리고 1월 2일은 장군도, 예. 1월 3일은 서목섬 예.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는데 마침 또 여러분 제 생일이 1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 생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1일을 보니까 대경도 그러죠. 고래섬이라고 제가 제목에 써놨지 않습니까?
오, 고래섬 경도. 예, 고래경자니까. 오, 제 섬은 그러면 제 생일섬은 대경도인 걸로. 예, 갑자기 대경도가 굉장히 저한테 특별한 섬이 됐어요. 그렇죠. 마치 대경도가 우리 예. 송 아나운서의 섬같이 느껴지죠. 더 정감이 가시죠.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그 365 섬이 전 국민 예.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지금 송 아나운서가 느끼고 있는 정감을 그대로 느끼게 만들어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의도가 딱 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보니까 여기 옆에 QR코드가 2개가 있어요. 이 QR코드는 어떤 거예요? 보니까 1월 여수 365 생일섬이라고 QR코드가 있는데 이거 찍으면 그렇죠. 그거의 뭐냐 이 자세하게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섬을 찾아가는 길까지도 또 사진도 더 많이 실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것을 여수섬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네.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여수섬 365 QR코드고요. 생일섬 QR코드. 오늘 여수는 2026년에는 여수 역사를 다 못 보여주니까 네. 섬의 역사만 보여주니까 네. 오늘 여수에 들어가면 자세한 여수의 역사를 알아볼 수가 있게 만든 QR코드입니다. 너무너무 이 QR코드까지 탁 담겨 있으니까 굉장히 입체적이고 풍성해졌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크게 듭니다. 자, 선생님 처음에 이 달력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가 뭘까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이잖아요. 네. 우리 학교의 학사력을 만들 때 네. 1년 동안에 언제 소풍을 가고 언제 운동회를 가고 행사를 전부 연초에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면 네.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계획 세우기가 좋겠잖아요. 너무 편하죠. 그래서 예. 저는 퇴직을 하고 나서 생각해낸 것이 네. 우리 여수의 모든 행사 이것들을 달력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고 좋겠다 싶었는데 변동이 워낙 심해가지고 못 만들어서 예.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좋다. 과거로 가자 해서 여수 역사 달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어쨌든 학사력에서 이게 아이디어를 얻어오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 들어보니까 이 특별한 달력이 책으로 승인을 받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책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예. 모든 책은 반드시 예. 스프링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달력은 책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이건 달력이기도 하고 스프링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예. 이걸 판단할 때 책이 아니다. 음. 이렇게 하는 것을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새로운 달력 형태의 책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요. 매년 담당자가 바뀌면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책 있으시군요. 바코드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내신 거죠. 받아낸 거죠. 책으로 등록되면 승인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부가세를 안 내도 됩니다. 아하. 12,000원도 많은데 또 부가세까지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책은 그렇군요. 부가세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점이 있군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책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면 훨씬 더 고민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실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구간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매년 이 달력 만드실 때 선생님 어떤 마음으로 좀 만드세요? 매년 좀 업데이트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할 텐데. 시민감독연구소에서 우리 여수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보자. 전국 유일의 자랑거리. 어디 갔어든지 여수에는 이것이 있다. 이렇게 여수하면 이거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중에 만들어보자는 하나로. 것이 여수 역사 달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다음 카페에 이렇게 보완을 하고 채워 넣고 하면서 예.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누구보다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예. 일인 만큼 또 대표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개인적으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짜, 특정 날짜가 좀 있을까요? 외지에서 여수하면 밀수의 도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세관원을 그 밀수 선박의
선장의 아들이 세관원을 살해했어요. 음. 그래서 순천지청에 이 특수 수사부가 만들어져서 예. 집중적으로 이것을 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그 라디오의 이 방송으로 예. 그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수가 밀수의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 날이 바로 1975년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27년 달력에서는 예. 8월 달 달력에서는 예. 이 밀수 도시를 조명을 해서 예. 바로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말고 내후년 달력에는 내후년 달력입니다. 예, 계획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수의 12대 사건을 정리해가지고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그런 그렇군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2027년 달력 구상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만듭니다. 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게요. 또 이제 내년 1년 동안 2027년 달력을 또 알차게 또 꾸려 가시느라 또 애쓰실 것 같은데요. 연말 연시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여수 지역에 살고 있는 좋은 이웃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남은 그 700~800권 저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어디 가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팻말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요. 010-7617-3430 010-7617-3430으로 문자를 주시면 예.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유튜브 설명란에 다시 한번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여수 역사 달력 만드실 예정이신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2027년이면 그 여수 역사 달력 발행 10주년이 됩니다. 예. 저는 그 여수의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 폐교나 공공시설이 비어 있는 곳에 예. 여수만 없는 여수 역사 기록관을 만들어서 10년의 여수 역사 달력을 전시를 하면 그것 자체가 여수 역사입니다. 시민들이 검색해가지고 찾기 쉬운 그런 역사 기록관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꿈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까지 역사 달력을 만들어야 할 텐데 체력과 열정이 떨어지고 있어서 안 됩니다. 걱정입니다. 체력 잘 챙기시고요. 또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연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은 특별히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저는 전남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일하고 있는 재활관리사 허재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정말 사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활까지 거쳐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재활관리사라는 따로 만든 개념이긴 하긴 하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전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이 야생동물을 구조 관리하고 있는 허재웅 재활관리사입니다. 네, 재활관리사라는 말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 이 재활관리사가 또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동물도 아니고 네. 야생동물을 재활관리하는 네. 분입니다. 네. 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인 만큼 아픈 야생동물들을 좀 구조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신고가 들어오면요. 이 구조가 가장 먼저고요. 구조된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재활 치료를 담당합니다. 네. 특히 전국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는데요. 이 전남의 모든 야생동물을 이곳에서 구조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허재웅 재활관리사가 직접 구조도 하고
치료, 네. 재활 치료도 함께 하는 거예요. 다 이분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신고가 언제 어디서 또 말 그대로 야생이다 보니까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대기 상태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인터뷰 요청을 전화했을 때도 이미 구조로 나가서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건데요. 순천에서 가까운 지역은 1시간 이내에 구조 가능하지만 전남 서부권, 목포나 이런 무안까지 가게 되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업무가 밀리지 않게요, 동물 관리나 업무를 그때그때 끝내고 항상 대응할 수 있도록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만 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관리도 하고 그렇죠. 치료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 구조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게 또 갑자기 막 생기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건 순천에 있는 데고요. 네, 순천만 인근에 있어요. 근데 안에 보면 이 센터에 관리하는 관리사도 있고 수의사도 있는데 인원이 많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가장 좀 자주 구조가 되고 관리되는 야생동물 어떤 동물일까요? 이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야생동물이 가장 많이 다쳐서 신고가 들어오고 또 구조가 된다고 해요. 가장 많이 보이는 야생동물? 뭐 네, 동물이라고 하니까 왠지 포유류일 것 같고 그렇죠. 고라니 이런 걸까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생동물에 비둘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아, 비둘기요? 네, 비둘기가요, 수질이 다쳤을 때 가장 많이 사고당하고 신고를 많이 되고 구조도 많이 됐다고 합니다. 비둘기도 구조를 다 일일이 해주시는군요. 네, 참새도 있습니다. 참새도 있고요. 네, 또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먹이를 찾아서 민가로 내려왔다가 길고양이 집에서 발견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 구조의 어떻게 보면 탑3가 거의 비둘기, 참새, 목가치 그런 애들. 네. 비둘기가 가장 구조 순위로 따졌을 땐 제일 높고요. 뭐 조류로 치면 뭐 참새 애들도 저희 구조하러 가거든요. 예를 들면 참새가 뭐 신안에 있다고 하면 뭐 1시간, 2시간 걸려서 신안까지 구조를 하러 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포유류를 예를 든다고 하면 뭐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고라니라든지 뭐 너구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조를 저희가 하고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요즘은 유리창 충돌로 많이 구조되다 보니까 내진탕 증세에 있는 애들인데 산소 챔버 같은 데 넣어서 그냥 산소 쐬어주고, 너구리들 같은 경우는 개선충이라고 해가지고 피부병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털이 빠지는 피부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우니까 그 고양이 요즘은 집을 많이 놔주잖아요. 급식소를 많이 놔주면 그 안에가 따뜻하다 보니까 애들이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고양이 밥 주시는 분들이 발견을 많이 하시죠. 진짜 재밌네요. 이분에게서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을까 싶을 그쵸, 정도로 네. 되게 신선하면서도 네. 신기한 얘기인데 네. 탑3가 참 반전이랄까요? 저도요. 그래서 뭐 독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멋진 야생동물. 물론 뭐 비둘기도 네네. 멋지다면 멋져요. 멋질 수 네. 있겠지만 네. 물론 그러니까 제일 많은 종일수록 많이 구조도 되고 신고도 그쵸.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야생동물들이 야생에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만큼 왠지 이분들도 더 바빠질 것 같은데요. 의외로요. 야생동물이 추위나 먹이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구조해야 할 개체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겨울이 좀 한가한 시즌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비수기래요. 네, 맞아요. 왜요? 그래서 관리되는 개체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때는요, 많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구조량이 많지 않다고 해요. 뭐 겨울잠을 자거나 혹은 뭐 이렇게 활동이 좀 둔해지는 그렇죠. 시기니까. 네, 그래서 여름이 가장 활발해서 그때 많이 구조를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도요, 내년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방생 계획인 수달 7마리가 있었고요. 또 피부병에 걸려서 그 구조가 된 너구리 2마리, 또 그 외에 다친 고라니 1마리와 이 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한가한 시기는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철에서 가을, 겨울 가는 시즌이 어떻게 보면 가을에서 겨울 변하는 시즌이 제일 한가하고요. 여름에 있었던 새끼들을 대부분 가을에 많이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동물들이 내부에 없고, 그리고 겨울에 내려올 동물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안 왔으니까 그 시기가 가장 한가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로 바뀌면서 이제 좀 다친 애들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여름보다는 그래도 비시즌으로 저희는 분류하긴 하거든요. 네, 여름에는 어떻게 보면 센터에 한 100여 마리 정도 넘을 때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마리 정도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계류하고 있는 아이들 자체가. 여름에는 100마리 정도까지 한 네. 센터의 동물들이 한마디로 집중적으로 좀
몰려서 구조가 네,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와, 그만큼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드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먹이도 줘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재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구조 나가야 되고. 네, 맞아요. 그래요. 그만큼 수많은 동물들을 지금까지 구조를 쭉 해 오셨을 텐데 특히 기억에 남는 야생동물 구조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원래 가장 힘든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법이잖아요. 네. 야생동물, 말 그대로 사람의 흔적이 드문 야생에 사는 동물이잖아요. 예. 깊은 산을 1시간씩 오르는 기본이고 넓은 순천만 갯벌에 맨몸을 들어가서 새를 구조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최근에 한 2년 전에 이제 집단 폐사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원인은 못 밝히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뻘 내에 이제 백로류 애들이 좀 여러 마리 폐사를 했었었는. 걔네들 뻘에 이제 죽어 있었거든요. 뻘에 죽거나 뻘에 이제 다쳐가지고 있었던 애들 저희가 주스러 가는데 이제 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어서 한 30분 들어갔다가 한 마리 이제 데리고 나오고 이제 물 빠질 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한바탕 또 구조해서 나오고 네, 온몸이 이제 뻘 무더기가 되죠. 그때 느꼈죠. 이제 뻘배 타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 일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저희는 맨몸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한국대에 뭐 고라니들이 다쳐서 있다거나 할 때도 있긴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순천에서 가장 깊은 산은 저기 이제 서남사 그쪽 이제 조계산 쪽이었었죠. 한 1시간 올라갔던 것 같아요. 1시간 올라갔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케이지 또 들고 가잖아요. 그럼 케이지 한 10km 좀 안 나가긴 한데 그거 들고 가서 고라니 싣고 또 내려오고 차로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니까. 네, 구조해온 동물들을 치료하고 보살펴야 하는데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자연으로 보내줘야 한다라는 마음도 있고 또 오랜 시간 있으면 또 이 구조하고 치료하는 동안에 정도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동물들을 건강하고 빨리 자연으로 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요. 날 때나 걸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요. 자연에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연으로 못 돌아갈 경우에는 안락사싱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나는 연습도 하고 또 장애물 피하는 연습까지 한다고 합니다. 장애물을 피하는 연습을 네.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들한테? 그렇죠. 이걸 만들어서요. 직접 시키는 겁니다. 야생처럼. 네, 맞습니다. 또 동물마다 이름이 아니라 수용번호 같은 개념에 번호를 붙인다고 해요. 뭐 2025년 뭐 1, 2, 3, 4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왜요? 이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요. 동물과 정이 쌓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에 동물도 직원도 모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번호를 붙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육사 같은 개념은 그냥 잘 먹고 잘 키우는 개념인 거고 저희는 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개념이 좀 크긴 하긴 하죠. 근데 야생동물은 밖에 나가서 전다는 개념이 있어버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냥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같은 맹금류한테도 도태를 당할 수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많이 좀 보수적으로 좀 하는 개념도 있는 것 같긴 하긴 해요. 데리고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한 달이 없어도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이게 데리고 있으면 더 안 좋게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동물원 동물들은 사육사라는 개념이 밥을 주는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야생에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정을 안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인을 안 시키려고 하죠. 이제 뭐 쓰다듬어 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야생에 나와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사람이라는 자체가 야생동물한테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일단은 야생에 갈지 안 갈지를 모르니까 최대한 이제 기피하죠. 최대한 안 보려고도 많이 하고. 그렇군요. 네. 이 일을 하면서 동물들이 아마도 잘 회복이 돼서 자연으로 돌아갈 때 그 순간이 가장 좀 보람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 많은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요? 다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고 폐사하거나 네, 아니면 안락사하거나.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이 든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보람되는 거는 일단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 가장 보람돼요. 솔직히 프로그램들 보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 새들이 뭐 뒤를 돌아보고 나네 뭐 너구리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한번 이렇게 한 바퀴 훑어보고 간다 이러면 저희는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는 걱정이 돼요. 사람을 좋아했다는 소리니까. 저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으면 좋겠긴 하고 그냥 바로 나가라. 뭐 다 똑같죠.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가 가장 보람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 가장 느낌이 좋긴 하긴 하죠. 야생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에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거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보니까.
네, 지금도 곳곳에서는요, 사람들로 인해 다치고 아파하는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야생동물 재활관리사들이 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 야생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면서 그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전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허재웅 재활관리사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전남도의 계획 좀 들어볼까요? 전남도는 이러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요. 그 결과로 요수 광양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과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범국가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예.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도화해서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저탄소 철강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세제 감면, 인증제도, 특구 지정 등 철강 산업의 전환을 폭넓게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 수출 대체 시장 발굴, AI 기반 생산 전환 등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충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울러 이 특별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7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산물이 4억 5,900만 달러, 농축 임산물이 2억 6,600만 달러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K전남김으로 대표되는 김 수출이 3억 6천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 이 같은 성과는 전남도의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의 결과입니다. 전남도는 해외 바이오 초청 상담회와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판매장 운영 등을 통해서 도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 관련 소식입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시작이 됐는데 전남도청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전남도는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며 전남도청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예.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시는 도민들께서는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전남 사랑의 열매 대표 계좌를 통해서 간편하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 아이 키우는 집안에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남도에서 육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정책을 확대한 게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서 둘째 아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원 금액은 둘째 아이 2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50만 원이고요. 선불 카드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네.
이 카드는 도내에 지정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요용품 등 필요한 육아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고요. 아동과 부모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예. 신청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남 아이톡이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2024년 이후에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2월의 첫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